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씩 해주고 싶은 마음,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일 텐데요. 올해부터는 양가 부모님께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면 합쳐서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해 줄 수가 있고, 1천만 원 가량의 증여세만 부담하시면 총 5억 원 가까이 보태줄 수 있겠습니다. 세금 어려울 땐 허진영 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25일 혼인신고 예정이어서 양가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으면 3억 원을 마련할 수 있겠죠. 이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억 원씩을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으면 1억 원에 대한 최저세율 10%에 해당하는 증여세 970만 원씩만 부담하고 대략 5억 원을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는 보통 친족 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친족 간의 소액의 재산 이동에 대해서 일일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세무서가 너무 번거롭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정 수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년 동안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형제자매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 2015년에 할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다시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생계를 꾸리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에도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증여재산 공제 제도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와 자녀의 출생신고일 후 2년 이내에는 올해 증여되는 재산부터 생애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는 초혼, 재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고, 결혼식을 올린 날짜와는 무관하게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에 약혼자 사망, 민법에 따른 약혼 해제 사유 등 혼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경우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 시점은 물론 반환 시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에 증여 공제를 받은 사람들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구세청에서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본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도 고지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공제를 받은 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금액만큼 증여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소송으로 혼인이 무효화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증여세 수정 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기간의 이자 상당만큼은 증여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반드시 혼인을 해야 할까요? 증여재산 공제 제도는 증여자별로 나누어집니다. 증여자의 관계에서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라고 하죠.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누적하여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관계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즉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것인데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흰색 부분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별로 각각 과거 10년간 누적한 금액이고, 노란색 부분은 수증자마다 생애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재혼으로 혼인신고한 A씨가 지난 10년 동안 전 배우자로부터는 이혼하기 전 6억 원, 아버지로부터는 5천만 원, 형제자매로부터 1천만 원 증여받고, 이와 별개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아버지로부터 합산하여 1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았다면 총 7억 6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의 증여 부분이고, 출생은 출생신고 후 2년 내의 증여 부분만 해당됩니다.
증여세로 낼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더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빌리고 면제받은 돈을 혼인증여재산 공제로 받았어요. 2024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 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신고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채무 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생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4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채무를 혼인출산증여공제를 통해 면제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채무 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는 혼인출산증여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책은 현금을 증여받은 후 이를 가지고 채무를 상환하도록 한다면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혼인출산증여공제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을 보다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수존자가 아닌 자녀가 손자녀인 경우 세대 생약 증여라고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데요. 따라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공제를 먼저 적용해야 할증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추후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는 사전 증여재산에도 제외됩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혼수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혼수용품과 같은 결혼 비용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으시면 더 큰 증여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세금은 알면 알수록 생각보다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세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